코드풀샵의 공방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최근에 만든 몇 가지 완성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최근에 완성한 옷인데요. 원래는 이 옷을 만들기 시작한 지는 대략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마 예전에 그 브로앤시스 프로젝트라고 제 동생한테 케이블 니트웨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저도 케이블 니트웨어를 하나 만드는 그런 과정을 찍어보려고 처음에 이제 영상을 시작했다가, 제 동생은 그때 마침 그 시기가 제 동생 생일이랑 조금 시기가 맞물려서 좀 빨리 완성을 해서 줬는데, 제 거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다른 샘플 작업들이랑 이렇게 겹치면서 자꾸 손을 놓게 됐어요. 게다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물론 모든 게 그렇겠지만 처음에 시작하면은 다 이제 좀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샘플 작업이랑 이런 거랑 겹치면서 한동안 손을 놓게 되고, 특히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탑다운 니트를 뜰 때가 되면은 항상 이 소매에서 이 소매가 분리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 소매를 픽업해야 되는 그때가 제일 귀찮은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 소매를 막상 픽업해서 뜨는 거는 금방 뜨는데, 그걸 다시 픽업하는 딱 그 과정만 귀찮아요. 그래서 항상 소매를 픽업해야 되는 부분에서 한동안 이렇게 좀 쌓아놓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뜨개를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작품을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한 번에 여러 개, 이렇게 우리가 문어발 걸친다고 하잖아요. 여러 개를 이렇게 벌려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작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한 번에 한 가지 작품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한 가지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여러 가지 샘플이나 이런 거는 제가 그렇게 작업을 하겠지만, 뭐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같이 겹치면서 가끔씩은 워크샵에 하는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샵 샘플 말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의 그 컬렉션에 있는 여러 가지 잡지, 도서 이런 것들 중에서도 항상 그 버킷리스트들에 적어 놓는 것들이 있어요. 매년 보면은 이 버킷리스트 중에 만드는 게 그닥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런 버킷리스트 중에 있는 것들은 샘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샵에 필요한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고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많이 미루게 된단 말이죠. 일단은 샵에 필요한 것들이 우선이고, 뭐 워크샵을 한다든지 아니면 샵에 샘플이 필요하다든지 새로운 신상실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상품을 먼저 진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끔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작업은 많이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들이 매년 쌓여가요. 항상 이거는 해봐야지, 이건 해봐야지.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은 유행이 지났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는 너무 예뻐 보였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시들해지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리스트들은 항상 늘어만 가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버킷리스트 중에 본 게 When the Street Pull Over라는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이 작품은 케이블 니트웨어 중에서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골지 니트를 왠지 모르게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보시다시피 골지잖아요. 제가 이제 요거를 너무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제 완성 작품들이 그 라블리의 프로젝트 페이지에 보면은 그닥 많이 없고, SNS에도 제가 포스팅을 본 적이 없어요. 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또 더 만들어 보고 싶었던 작품이기도 해요. 요게 이제 사진이 실렸을 때 보시다시피 지금 요 작품 그 모델의 사진입니다. 모델이 입고 있는 사진 보이죠? 네, 너무 이 사진을 봤을 때 모르겠어요. 이 멜빵 바지랑 같이 입은 이 느낌,
이 느낌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일단 케이블의 무늬가 전체 이렇게 헤비하게 전체 올로버 케이블이 아니었다는 점, 이것도 마음에 들었는데, 이 작품 사진에 보시면은 이 소매 옆에 이렇게 있는 요 무늬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해서 요거는 내가 만들어서 입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띄엄띄엄 작업을 하면서 소매 분리 과정에서 제가 한동안 손을 놔버렸어요. 다른 샘플이랑 이런 걸 하면서 손을 놔버리고 다시 또 픽업하는 게 너무 귀찮기도 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이 소매 작업에서 뭔가 그 당시에 이 작품을 만들 때 제가 모디피케이션을 넣었어요. 모디피케이션 넣었는데 그때 이 모디피케이션을 넣었던 구간이 어딘지 표시를 해놓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잘 기억이 2년이나 지나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나요. 도대체 어떤 부분을 내가 바꾸려고 했었는지, 뭘 변형하려고 했었는지, 심지어는 바늘을 뭘 썼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이어리를 써놓는 거에 대충 적어 놓은 게 있긴 하더라고요. 예전 니팅 다이어리에 보면은 주요 부분만 포인트로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이걸 고치려고 했었나, 저걸 고치려고 했었나, 이런 걸 봐가면서 최근에 이제 잠깐 좀 쉬는 와중에 이때까지 미뤄놨던 제가 만들고 싶었던 그 버킷리스트 중에 있는 것들을 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작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웬델 스트리트 풀로버 이렇게 마쳤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웬델 스트리트 풀로버 오리지널 보시면은 여기 넥라인은 제가 수정을 했어요. 넥라인을 보시다시피 저는 터틀넥으로 만들었고요. 제가 만든 이 풀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작의 게이지랑 보시면은 살짝 저의 게이지랑 살짝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 원작 게이지도 상당히 숫자가 높은 편이에요. 36 스티치예요. 36. 그러다 보니까 사진에서도 드러나 보이지만 이 케이블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죠. 이런 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골지 무늬이지만 제가 또 약간 통통해진, 요즘에 와서 좀 살이 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너무 몸에 이렇게 달라붙지 않게 좀 편안하게 약간 루스한 피트로 또 신축성도 좋게 이런 피트를 만들기 위해서 실을 골랐는데, 그때 제가 고른 실이 로나스 레이시스의 셰퍼드 속이라는 실이에요. 물론 이제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셰퍼드 속은 양말을 뜨실 수도 있는 실이긴 한데, 이 실이 굉장히 좋은 게 물론 요게 이제 성분을 보시면은 80% 슈퍼워시 메리노 울, 그리고 20% 나일론. 그러니까 양말을 뜨기에 좀 적합한 성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워시이기 때문에, 메리노 울이지만 슈퍼워시이기 때문에 보풀은 그닥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마찰이 완전 너무 심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라벨을 보시면은 machine wash cold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machine dry until just damp 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은 살짝 이 세탁기 사용도 가능하고, 살짝 텀블 드라이어에 물이 완전히 마를 정도는 아니지만 살짝 텀블 드라이어도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질긴 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탁에 용이한 점, 그런 것들이 좀 좋은 실이긴 하죠. 제가 이제 따로 스태시에서 빼둔 그 색상 중에 하나가 요 색상인데, 2년 전만 해도 이 색상이 그닥 튀어 보인다거나 이런 생각에서 빼둔 건 아니고, 민트 색깔로 된 그런 의상은 제가 하나도 가진 게 없어서 그린에서 살짝 벗어나서 약간 민트 색깔, 그 외에 이제 고려했던 게 핑크 이런 게 있는데, 핑크는 좀 케이블이 화려한데 핑크는 좀 그런 것 같고, 민트는 그래도 제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민트색으로 이렇게, 네, 요거 아쿠아색이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요거를 지금 만들었고요. 제가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런지 몇 타락에 들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4타인지 5타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긴 하는데, 대략 이 오리지널 패턴에 나와 있는 야디지랑 그닥 많은 차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고, 물론 케이블이다 보니까 살짝 일반적인 그 스토킹 스티치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소요량이 많이 들겠죠. 제가 블로킹을 하고 나서의 이 편물의 느낌은 보시다시피 골지가 그죠? 되게 편안합니다. 몸에 물론 제가 여유분도 충분히 주었고 여기 이제 너비 같은 경우에는 살짝 게이지에 맞춰서 조정도 했지만 보시다시피 이 실 자체가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 늘어나는 신축성이 굉장히 좋고 탄성이 좋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성질도 굉장히 좋고 해서 이렇게 신축성이 좋은 그런 실을 사용하시면 특히 케이블 웨어에 이런 무늬를 나타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무늬도 굉장히 섬세하게 잘 드러나게 이렇게 됐고 터틀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따뜻하고 굉장히 좋은데, 이걸 만들고 나서 제 그 버킷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또 원작 자체가 터틀넥인 것도 많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샘플에서도 터틀넥이 좀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터틀넥 말고 좀 다른 스타일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은근히 제가 터틀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웬데 스트리트 풀로버 드디어 완성했다는 거. 그래서 프랜시스 프로젝트로 제 동생과 같이 이렇게 케이블 웨어를 완성해가지고 사진 찍을 날이 오겠죠. 근데 자주 안 보기 때문에 언제 사진을 같이 찍을 날이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해서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예쁘게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쇼핑을 갔는데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내복을 좀 사러 쇼핑을 잠시 나가서 왔는데 그때도 입고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요즘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만든 것 중에 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Straight on the Bias라는 숄입니다. 이 숄은 제가 몇 번 인스타그램에서 포스팅으로도 보여드렸던 그런 숄이에요. 보이죠? 네, 제가 요거를 둘러볼 텐데, 요거는 아티안 디자인으로 아티안의 메리노 클라우드로 만든 그런 숄입니다. 요게 칼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기간이 언제까지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메리노 클라우드, 아티안의 메리노 클라우드 두 가지 색깔이 필요해요. 제가 사용한 색깔은 다른 거지만 어쨌든 두 개의 이런 색깔이 필요하고, 요걸 이용해서 물론 이제 BSSL이나 이런 걸 섞으실 수도 있어요. 맨 끝에 사실은 옵션이 있습니다. 요 끝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해서 끝나잖아요. 요 끝에 BSSL을 조금 더 넣을 수 있어요. 이 정도 구간을 요 무늬를 조금 더 넣어서 두 가지 색깔, BSSL 두 가지 색깔로 이렇게 구간을 더 넣어서 여기 반짝임을 쭉 줄 수 있는데, 저는 그건 생략했어요. 그건 마지막 파트인데 옵션이에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건 옵션이고요. 이 디자인에서 피처가 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바이어스 숄이에요. 바이어스 숄이라는 거는 사선으로 가는, 방향이 사선 방향으로 가는 숄을 말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선 방향으로 가는 그런 숄인데, 요게 여기에 피처가 되는 게 요 에지 부분이에요. 여기 에징을 보시면은 여기가 요 끝부분이 아이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깔끔하게 요 끝처리가 아이코드로, 이거를 뜨면서 아이코드 에징을 줘가면서 요 바이스 숄을 떠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재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피처는 보시면은 요 패턴입니다. 요 패턴이 모자이크 니팅 기법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숄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모자이크 니팅이라는 거는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페어아이라든지 인타시아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한 단에 두 개 이상의 색이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인타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페어아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요 모자이크 같은 경우에는 한 단에 한 가지 색깔만 들어가면서 요 색을 나타내는 구간을 그 이전 단에서부터 연결되게 하려면 실을 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 단의 색이 그 다음 단에 연결이 되게 하려면 슬립 스티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무늬를 나타내는 기법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모자이크 니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무늬,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한 단에 한 가지 색깔만 쓰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무늬를 컨비네이션을 줄 수 있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은 살짝 파란색이 들어가는 부분이 보이죠. 요거는 제가 두 가지 색깔을 쓰면서 예전에 남아있던 짜투리실 살짝 넣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제 그래서 보시면 중간중간 살짝 파란색이 들어가는 부분이 죠. 파란색 하고 진한 분홍색, 요 구간은 제가 짜투리실을 살짝 넣은 거예요. 그래서 살짝 액센트를 주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밋밋한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살짝 이렇게 포인트를 좀 주긴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물론 옵션 자체는 메리노 클라우드 두 가지 색만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총 4개의 색깔을 사용한 건데, 두 개의 색깔만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메리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색이라도 이렇게 옴브레 색으로 나온 타레를 사용하실 경우, 그러니까 색이 옅어지거나 아니면 짙어지거나 이게 톤이 달라지는 색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어차피 같은 실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톤 자체가 변합니다. 색깔 여기 보시면은 무늬에서 그냥 다 검정색이 아니죠. 옅어지고 점점 진해지고 있죠. 검정색 요거 보시면 옅은 검정색, 회색빛서부터 시작해서 쭉 검정색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한 탈에 있는 한 색깔이지만 톤이 점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색깔이 쭉 단색으로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재밌는 숄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제가 둘러볼 텐데, 인스타그램에 보시면은 제가 두른 사진이랑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이렇게 바이아스 숄 두를 수 있는데, BSS라든지 이런 거를 끝에 더 넣으시면 여기 포인트가 좀 더 살아서 반짝임도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착용하실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요거는 임자가 따로 있어요. 이제 요거는 제 건 아니고, 물론 지금은 잠시 샵 샘플을 놔두고 있지만 한겨울이 되면은 저희 막내가 우리 집 막내가 요거를 착용하게 될 거예요. 학교에 이제 요거를 두르고 다니고 싶다고 해서 이걸 주려고 해요. 목도리 대신에 올해는.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데, 이게 캐시미어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보시면은 80% 엑스트라 파인 메리노 울에 20% 캐시미어 성분이에요. 아티안의 메리노 클라우드.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고, 근데 보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벼운 거에 비해서는 정말 따뜻해요. 오히려 지금 보시는 이 옷보다 이게 훨씬 가볍고 훨씬 얇은데 이게 더 따뜻해요. 요거보다 보온성은 이게 훨씬 좋아요. 확실히 캐시미어가 조금만 들어가거나 알파카가 조금만 들어가면 보온성 자체는 정말 확연하게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가벼운 것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알파카, 완전히 캐시미어가 늘 가벼운 건 아니에요. 원래는 알파카나 캐시미어가 가벼운 울에 속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가벼운 거로 치면은 메리노 울이 조금 더 가벼워요. 근데 보온성 자체는 이렇게 성분 대비가 섞였을 때는 가벼우면서도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숄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한겨울에는 정말 아이한테 해줬을 때 따뜻하게 하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무늬 자체가 너무 멋스럽고, 그리고 현대적인 그런 무늬예요. 이제 그냥 보셨을 때는 네모가 이렇게 있으니까 뭐 그게 그렇게까지 화려한 느낌이 안 나는데, 막상 둘러보시면은 좀 화려한 느낌이 있죠. 화려하고 도시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그런 숄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게 코디하실 때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그 버킷리스트에 오래도록 가지고 있던 작품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예전에 그 조스라는, 메이킹 스토리스의 조스라는 도서에서 시작했던 알렉산드라이트라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새 시작을 해놓고 이거를 했을 때 예전 포스팅도 있을 거예요. 아마
공방장 채널에 이 시작을 했을 때 실험적인 느낌으로 요걸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수리 알파카예요. 수리 알파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복실복실한 수리 알파카. 그래서 칭파이버의 수리 알파카로 이 케이블 문양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 사실 원작은 이게 아니거든요. 원작은 이런 수리 알파카나 이런 게 아니라 원작은 그냥 일반적인 그 실에 그 색깔 대비를 넣은 케이블 구성이었어요. 이 요크 부분이 케이블 모양으로.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게까지는 안 나올 텐데, 저는 이제 실 자체가 조금 재밌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이 느낌이 독특한 그런 가디건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엔 지금 스웨터 같지만 사실 이거는 가디건이에요. 가디건이고 지금 스티킹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을 만들다가 스톱했던 상태로 한참 동안 놔두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여기까지 완성을 일단 해놓으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하나 더 남았어요. 버킷리스트에 작업하고 있던 것 중에 완성 안 한 거 하나 남았는데, 저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시작했을 때 수리 알파카랑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실, 요거는 칭파이버의 BFL이랑 그 다음에 10인치의 루나, 칭파이버의 BFL 요거, 그 다음에 10인치의 루나, 요 두 개를 합사한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둘 다 플라이안이에요. 둘 다 플라이안인데 하나는 레이스 웨이트고 하나는 핑거링 웨이트. 요거를 합했을 때는 굉장히 폭탁한 느낌이 나옵니다. 플라이안끼리 같이 합사를 하면 진짜 폭탁폭탁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기도 굉장히 따뜻하지만 이 폭신한 느낌 자체가 진짜 스펀지 같아요. 여기 스펀지. 그래서 요거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올해는 요거를 이제 입어보려고 지금 주렁주렁 달아놓은 이유가, 제가 시간이 너무 걸리는 바람에 이거는 메모 대신에 마커로 다 표시를 해놨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적어놔도 어디 적어놨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표시를 아예 양쪽에 다 해놨어요. 혹시나 나중에 잊어버려도 이 반대편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실험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스티킹을 나중에 할 텐데요. 팔이 지금 양쪽이 다 끝났어요. 이렇게 다 끝나서 지금 남은 부분은 여기에 버튼 밴드 이 부분이 남았는데, 요거는 실험적인 거라서 요번에 요 버튼 밴드, 저는 스티킹을 할 때 머신 스티킹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머신 스티킹은 이제 물론 스티킹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티킹 자체는 그냥 자르는 걸 말해요. 니트웨어의 그 니트를 자르는 걸 말하는데, 지금 요 실 같은 경우에는 펠트가 그닥 심한 그런 실이 아니기 때문에 스티킹을 좀 잘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스티킹 저는 머신 스티킹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일단 편해서 머신 스티킹을 좋아하는데, 예전에 한번 스티킹을 했을 때, 머신 스티킹을 했을 때 그 스티치 땀이 너무 간격이 고르지를 못해서 한번 올이 조금 풀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 스티킹을 할 때 저는 보통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코 하나를 두고 돌아가면서 스티치를 하는 편인데, 예전에 한번 그게 펠트가 심하지 않은 실일 경우에 살짝 올이 풀리는 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직색으로 바꿔서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머신 스티킹을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코바늘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어떤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코바늘은 편리하긴 한데, 한 가지 또 안 좋은 점이, 코바늘은 살짝 두꺼워져요. 이 안쪽이 살짝 두꺼워져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실험을 하는 김에 제가 플라켓을 넣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라켓이라는 거는 뭐 리본이 될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꿰매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플라켓이라는 거는 스티킹을 하고 나면은 항상 자르는 부분의 안쪽에 시접 안에 자르는 부분이 생겨요. 요거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게을러서 정리를 그닥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스티킹 하는 그런 의상들이 대부분 저는 벨트가 좀 잘 될 만한 그런 울을
선택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닥 뒷정리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펠트가 되고 붙어버려요. 한동안 입으면.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런 걸 걱정한 적이 없는데, 사실은 스티킹을 하면은 그 뒷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느질이 너무 귀찮다 보니까 자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보이지 않게 하고 싶으면은 사실 리본으로 테이프를 붙여도 되고, 천을 잘라서 또 대도 되고, 아니면은 요걸 스티치를 잘 해서 그 자른 부분을 꺾어서 이 안쪽에 잘 꿰매주면은 훨씬 깔끔하면서도 올풀림도 방지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방법이 플라켓을 대는 방법이 있어요. 요 정리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뜨개 자체로 플라켓을 댈 수도 있고, 천으로 플라켓을 댈 수도 있어요. 옵션은 무궁무진할 텐데, 제가 플라켓이나 그 천을 대본 적은 있어도 플라켓을 뜨개로 대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느질을 할지 아니면 플라켓을 대볼지 요거를 결정을 해볼 텐데, 만약에 플라켓을 만든다면은 좀 자질구레한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 요번에는 플라켓을 많이 만든다면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스워치에다가 제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워치에다가 조그맣게 테스트를 해볼 텐데, 이 전체 과정을 제가 다 찍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시간 관계상 스워치에다가 테스트하는 정도는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번에 플라켓을 한번 대볼 거고, 이게 너무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그냥 꼬매는 걸로 대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동안에 버킷리스트에 놔두었던 하나하나씩을 좀 정리를 해가고 있어요. 사실 한 번에 한 개를 해서 완성을 탁 하는 게 저의 스타일이긴 한데, 이렇게 뭔가 끝내지 않은 숙제를 항상 어딘가에다 이렇게 놔두고 미뤄두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 한켠으로는 좀 찝찝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 1, 2년 동안 미뤄둔 숙제들을 다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홀가분하고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물론 입을 수 있는 옷이 더 많아진다는 것도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어쨌거나 숙제를 끝냈다는 그런 기분?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주얼스 도서에는 이것 말고도 뜨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여기에 이제 장갑도 떠보고 싶고, 예쁜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레이시한 그런 탑도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것도 만들고 싶고 여러 가지를 찜을 해놨었는데, 결국 1년 넘게 걸려서 요거 하나 완성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겨울이 오기 전에 뭔가 하나를 더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 메이킹 스토리스 도서는 진짜 실용적인 그런 디자인도 너무 많고, 심플하면서도 멋있고, 이런 활동성이 좋은 그런 옷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곧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또 착샷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동안에 계속 미뤄두면서 맞춰야지 했던 그런 작품들 드디어 완성했다는 기쁜 소식 함께 나눠드리고, 이 작품들 다 끝나고 나면은 또 조만간에 또 커들포드샵, 워크샵을 또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또 그 소식 커들포드샵 온라인 카페에서 보실 수 있을 거니까요. 공지들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커들포드샵 온라인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워크샵이나 이런 거 참여 원하시거나 어떤 다음번에 작품 워크샵이 어떤 것이 될지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싶으신 분들은 커들포드샵 카페 공지와 그 다음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에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번에는 완성된 작품으로 만나 뵙길 희망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같이 재밌는 뜨개 이야기 나누도록 해요. 안녕.